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너 디자인을 하나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이 배너 디자인에 들어가는 이 폰트 있잖아요. 폰트. 이 폰트가 이미지일까 시스템일까? 이 시각적인 것만 보면은 절대 그 디자인을 따라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할 디자인은 설계가 다를 거거든. 포트폴리오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늘 게 너무 많아요. 이것들에 대한 고민과 분석을 안 하고 그리니까 포트폴리오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지 합성을 한다고 배너를 잘 그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텍스트 문구에 있는 의미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패션 브랜딩 쪽을 디자인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쪽이 맞지. 패션 회사를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디자인을 해주는 회사를 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현재 디자인학과 UI/UX 전공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은 학기마다 평균 2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한 학기에 포트폴리오 2개씩 만든다고? 이 가능해? 한 학기에 1개도 벅찬데? 아무튼 만드는데 기획, 조사, 퍼소나, 유저 전이 맵, IA, 플로우 차트, 와이어프레임, GUI, 인터랙션까지 단계를 뭐라고? 거짓말. 아니 근데 나 이거 읽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한 학기에 2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아닌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 가능한 거야? 실화야 이거? 이거를 한 학기에 2개? 한 학기라고 해봐서 3개월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나 1개도 벅찬데 지금. 아무튼 마지막 단계인 GUI에서 교수님마다 피드백에서 차이가 있는데 BX와 그래픽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가 디자인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보다는 UI/UX에서 사용자 중심의 사용 경험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중심점을 가져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듣고 싶다. 첫 번째 교수님도 정답이고 두 번째 교수님도 정답입니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회사 면접관의 스타일마다 다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한 학교에는 교수님 2분도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다? 그 너무 많은 회사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사용성 중심으로 보는 회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걸 중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그냥 정답 진짜 아니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 확률이야, 확률. 사용자 경험을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써놔도 디자인을 못하면 입사가 안 됩니다. 왜? 디자이너니까. 이건 팩트예요. 아무리 UX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잘해. 근데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잘해야지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은 너무 잘해. 근데 사용성 분석하는 게 좀 부족해. 그러면 확률상 취업이 조금 더 잘 돼요. 확률상. 계속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알았죠? 그걸 많이 봤어. 고민이 진짜 많은 디자이너야. UI를 하나 그리려고 해도 UX부터 해가지고 모든 고민을 통달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분석을 하고 막 그려내. 근데 협업할 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과 일을 해보니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고민은 진짜 많이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두 번째로는 속도가 안 나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 속도가 안 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할 것까지 다른 디자이너가 하게 돼요. 왜? 프로젝트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디자이너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는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고민을 많이 하던 덜 하던 그거는 이제 본인 성향인 거고, 이 사람은 1번부터 100번까지 갔는데 이 사람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밖에 못 왔어 아직. 그러면 이게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을까? 못하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디자인은 곧잘 해. 손도 빨라. 근데 이 분석하는 게 조금 부족해. 그런 것들은 같이 소통하면서 UX 쪽으로 맞춰 나가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 디자인을 못하는 거는 사실은 같이 협업하기가 어렵지. 이거는 같이 디자인을 그 사람 걸 해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상 굳이 따지면 그나마 디자인을 하는 게 취업하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한데요,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어떡하지? 정답이 없네. 이거는 둘 다 중요한 건 맞아요. 만약에 제가 면접관이잖아요. 저는 디자인 잘하는 사람 뽑아요. 같이 일할 때 편한 사람이 좋거든. 내가 이 사람 디자인까지 다 하면서 힘들게 회사를 다니고 싶진 않아. 왜냐면 이 사람이 설계가 좀 부족해도 기획자나 마케터들이 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 부서에. 이미 디자이너한테 넘어올 때 설계나 프로세스나 UX나 사용성 관점이나 이런 사용성 테스트가 이미 다 어느 정도 끝난 기획서가 넘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해도 돼. 물론 이제 디자이너도 같이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그런 고민은 대체자가 있어요, 회사에. 디자인은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대체자가 없으면 누가 대체해? 내가 대체해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간격이나 폰트 이런 부분은 계속 학습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 3D 아이콘 작업할 때 그라디언트, 레이어 블러, 그림자와 같은 효과를 주는 작업은 따라하기 말고 직접적으로 작업하기엔 초보라서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도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터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작업을 할 때 이 빛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이해하시면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빛에 대한 이해가 뭐야? 그림자에 대한 이해, 음영감 이거를 조금 공부하면서 3D 그래픽을 그려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이 3D 그래픽이라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또 안 된다? 왜? 빛이 여기서 오니까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두워야 돼.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거고 그래픽이라는 거는 꼭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빛은 이쪽에서 오는데 이쪽이 오히려 어둡고 이쪽에서 밝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따라 그리잖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해보세요. 디테일하게. 좀 현실성이야 현실성이 좀 떨어져. 약간 살짝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 정말 디테일하게. 제 기준에서 좀 쉽다고 생각하는 거. 자, 요거를 보면은 어때?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 이 디테일하게 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라인이 있죠. 화이트 반사광에 대한 라인도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근데 또 보면은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막 그래요. 이해돼요? 이런 디테일하게 보라는 거야. 이거를 따라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내가 블렌더로 한다면 블렌더를 가지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피그마로 한다고 하면 피그마를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돼. 그라디언트를 써야 되나? 이너 섀도우를 겹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그라데이션 봐봐. 약간 비현실적인 그라데이션이잖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런 것들이 약간 현실감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 크게 보면은 검은색,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하늘색? 뭐 요 정도인데 딥하게 보면은 갈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약간 어두운 핑크색도 있고 더 짙은 핑크색도 있고 완전 진한 레드도 있고 밝은 레드도 있고 색깔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딥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 안쪽 스트로크 말고 바깥의 스트로크를 보면은 화이트 빛 반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늘어요. 본인이 재능이 있으면 빨리 늘 거고 재능이 없으면 느리게 늘 건데 어쨌든 늘어요. 저런 디테일을 공부하세요. 굳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디테일한 그림을 안 그린다고 해도 디테일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할 줄 알고 대충 그리는 거와 모르고 대충 그리는 건 완전 달라요. 피그마로 이런 걸 그리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 색깔들이 막 섞여 있고 여기에 반사광도 들어가 있고 그림자도 어떻게 하면 겹겹이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공부하세요. 뭐 이런 것도 피그마로 그려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내가 이것까지만 그릴 줄 아는 거와 이거를 그릴 줄 아는데 이거를 그리는 거는 완전 달라요. 이것밖에 못 그리는 거와 앞에 거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이걸 그리는 거는 개념이 달라요, 아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피그마로 안 그린 것 같죠? 왠지 블렌더로 한 것 같잖아요. 근데 피그마로 그릴 수가 있어요. 해보니까 그려져요. 보면은 이거 봐, 다 소스 살아있어요 지금. 일러스트에서 그려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진짜 피그마에서 다 그린 것들이에요. 보면은 봐봐, 이쪽에 지금 보여요? 이펙트가 다 걸려 있잖아요. 이런 이펙트 효과와 그라디언트 같은 거로 그려낸 거거든요. 제가 블렌더를 못하니까 피그마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블렌더를 할 줄 알았으면 당연히 블렌더로 그리지. 블렌더를 그리면 훨씬 빠르고 훨씬 퀄리티 좋은 것들을 빠르게 그려낼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UX UI 디자이너를 꿈꾸는 비전공자 초보입니다. 먼저 무작정 따라하기로 피그마를 정말 많이 잊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지 모르겠다.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따른 마디아님 유튜브 참고 영상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토포를 독학으로 만들려니 어렵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무작정 따라하기만으로는 공부가 됐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피그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이제 익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피그마 툴로 모바일 디자인을 그릴 수 있어. 폰트 이렇게 쓰고 색깔 이렇게 넣는 거구나. 폰트 사이즈는 보통 14 정도를 많이 본문으로 쓰는구나. 16 정도도 본문으로 쓰는구나. 뭐 약간 이 정도 기초적인 정말 이제부터 스타트 단계가 이제 약간 요만큼 감을 잡았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취업을 하려면 이제부터는 진짜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스타일 가이드를 공부하는 게 일단 좋긴 한데 아마 어려울 거야. 왜냐면 너무 초보분 같아서 스타일 가이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핸드폰을 들으세요. 뭐 웹 디자인 할 거면 웹사이트를 키세요. 브라우저를 키고 사이트를 캡처하세요. 핸드폰이면 앱을 캡처하세요. 그래서 불러와 대고 그려요. 10번 정도만 따라 그리세요. 어디 페이지를 주도적으로 그려야 될까? 제가 페이지는 딱 4가지 정도 추천드릴게요. 일단 메인 페이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 마이 페이지 같은 거 하나, 그리고 회원 가입, 회원 정보, 회원 프로세스들 있죠. 뭐 핸드폰 인증받고 주소 입력하고 팝업 있고 막 이런 거, 로그인 프로세스까지 요렇게만 쭉 캡처해가지고 대고 그냥 그리세요. 대고 보고 그리지 말고 대고 그려요. 우선 처음에는. 왜냐면 너무 초보니까. 로그인도 정말 딱 들어가면 로그인하는 그 아이디 쓰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로그인부터 해서 아이디 잘못 나왔을 때, 비밀번호 틀렸을 때, 회원가입 눌렀을 때, 비밀번호 아이디 찾기 눌렀을 때, 핸드폰 번호 인증 받을 때, 이메일 인증 받을 때, 인증 받아서 비밀번호 찾았을 때, 비밀번호 다 찾았습니다 하고 팡 뜨잖아요. 그런 것까지 로직을 다 캡처하는 겁니다. 로그인 쪽은 특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메인도 그냥 메인 딱 이거 하나만 캡처하는 게 아니고, GMB를 누르면 뭔가 펼쳐지고 접히고 할 거잖아요. 스크롤 이렇게 하면은 뭐 GMB가 사라지던가 독바가 사라지던가 뭔가 액션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케이스를 다 캡처해. 그러면은 아마 한 몇십 장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대고 그리세요. 10개의 사이트를 그렇게 해보시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고 감을 찾기 싫어도 감을 찾을 거야. 단 뭐가 문제냐? 보고는 이제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내 거를 못 그릴 거거든요. 내 거를 그리려면 이제는 스타일 가이드를 그때부터 보셔도 됩니다. 구글 가이드, 지마켓 가이드, 뭐 여기저기 스타일 가이드라고 검색하시면은 뭐 전체 다 오픈은 안 해놨지만 어느 정도 대부분 학습할 정도로 오픈 소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제 거 영상 중에 폰트 가이드 영상이랑 여백 관련 영상 있거든요. 10분짜리인가 15분짜리인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제가 캡처할 때 로직을 다 캡처하라고 했어요. 로직. 그런 것들을 캡처하면서 공부하고 스타일 가이드도 학습하고 하면 포트폴리오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녹여서 이 디자인이 어떻게 결과가 도출됐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포트폴리오는 지금 너무 일러.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XD만 사용하다가 실무에서 대부분 피그마를 사용한다고 해서 마디아님의 무작정 따라하기 영상 보고 피그마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좀 다른 점을 알게 되었는데 예전 영상에서는 글자 크기에 맞춰 행간을 PT로 하였지만 최근 영상은 PT가 아닌 140%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혹시 어떤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 140%로 제가 고정한 이유는 무작정 따라하기 특히나 누구나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고정값 140%로 한 거죠. 제가 실무에서 저렇게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퍼센트로 혹은 하나의 치수값으로 통일해서 쓰진 않아요. 사이즈마다 행간값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적화된 행간값들을 두 줄일 때, 세 줄일 때, 두꺼울 때, 얇을 때 사이즈마다도 다 다르고 이거를 다 나눠놨어요.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하죠. 실무에서는 절대로 하나의 값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태 윈도우를 사용해왔고 맥북을 사용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맥 운영체제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취업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디자이너라면 거의 다 맥북을 사용하고 그만큼 맥 운영체제를 쓸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돈 모아서 맥북 먼저 구입해서 맥 운영체제에 적응하는 게 우선일지. 글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디자이너가 다 맥을 쓰지는 않아요. 맥을 안 쓰는 디자이너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맥을 쓰는 회사도 많지만 안 쓰는 회사도 많아요. 맥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맥 운영체제를 알아두면 좋긴 한데 사실은 운영체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단축키가 조금 바뀌는 거 정도의 수준이지 그거 말고는 헷갈릴 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한 이틀 정도면은 다 알아요. 이 단축키가 익숙하지 않을 뿐 뭐 커맨드랑 컨트롤과 옵션과 알트와 이런 약간의 헷갈림이 좀 있긴 하지. 왜냐면 데스크탑 키보드에 이 손가락이 다 익혀 있거든 이미. 그래서 맥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알면 좋긴 한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한 대 맥북 사는 거 나쁘지 않죠. 여유가 없어. 근데 굳이 그거를 맥북을 지금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맥이 비싸잖아. 언젠간 사긴 해야겠지만 이게 꼭 지금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이 친구가 디자인을 잘해 맥을 못한다고 취업을 안 시킬까? 절대 아니지. 맥 쓸 줄 모르면 쓰게끔 해주면 되지. 맥을 안 써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겁이 많이 나는데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쓰면 약간 좀 운영체제가 조금 달라요. 진짜 딱 그 정도의 갭 차이야. 정말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쓴다고 못 쓰진 않을 거잖아요. 쓰다 보면 다 알게 되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가로 버전도 있고 가로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럼 결국은 얘가 반응해서 늘어난단 말이야. 아니면 분기를 태워서 화면을 바꾸거나 본인들이 한 디자인에 대해서 뭐 가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디자인한 걸 뭐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뭐 치수도를 다 입력해 달라고 했나 뭐 그런 적도 있고 제 그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AI 가지고 아무리 디테일하게 써도 아무리 이쁘게 그려줘도 제대로 된 사수가 없을 때는 물경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혼자서 운영을 이제 갓 취업한 사람이 하면 당연히 물경역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